배는 그 바다 위에 돌아다니는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빌딩엔 저희 항상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 발전기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그만한 엔진이 들어가는데 발전 엔진이 들어가요. 컨테이너선에는 발전 엔진이 한 5개 들어갑니다. LNG선에 한 3개쯤 들어가고요. 그래서 선박용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선박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 발전용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만큼은 우리가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빅테크들이 찾아오면서 전기가 너무 모자라니까 엔진 좀 주겠니? 라고 하는데 부르는 값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방산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으로는 차세대 선박 이야기를 해볼 텐데 친환경, 이중연료,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선 이런 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차세대야 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네, LNG 추진선도 차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조선 업체들에게는 매출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수주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어쨌든 LNG는 그 안에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연료를 쓰는 부분 때문에 암모니아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종국에는 이게 수소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가는 것인데요. 작년에 그리스에서 열렸던 저희 포세도니아라고 하는 이렇게 선박 박람회, 굉장히 큰 박람회가 이렇게 매년 열리게 되는데 그때 국내 조선 업체들이 가서 제일 많이 세일즈를 했던 차세대 연료 체계는 암모니아였었습니다. 근데 2026년에 이번에 세일즈를 한 쪽은 오히려 SMR 쪽으로 굉장히 많이 세일즈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소는 저희가 차세대 기술을 갖추고는 있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선주들이 채택을 안 해버리면 그게 대세로 자리를 잡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술은 그냥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스텝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저희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그냥 그 조선업체들은 도태되는 것이고 어쨌든 발을 다 뻗고 있는 업체는 이제 거기에서 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선주들은 조금 관망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중간 매개체 정도라고 보는 LNG 시장이 조금 길게 가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좀 넘어갈 것인가인데 사실 여기에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탄소세를 세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연가스도 탄소를 적게 배출하긴 하는데 그 적게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마저도 내가 탄소세를 굉장히 세게 물리겠다라고 하면 선주들이 이제 경제성을 잃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 기술을 버리는 거죠. 근데 아직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좀 딜레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리고 이제 막 발주한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선주들의 이제 반기도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늘어지는 거 뭐 이런 건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LNG, 방산, 차세대 선박 이 이야기를 한 게 결국에는 사실 기업이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가면서 수익률이 좋고 이익 체력이 좋은 그런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그렇죠. 입니다. 체력적으로 이익 체력이 좋은 종목들 좀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완성조선 업체 저희 상장사는 일단 4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HD 현대그룹에 있는 하나는 한국조선해양, 하나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둘 다 HD 현대그룹에 속해 있고 나머지 이제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이렇게 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네. 각자 뭐를 잘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하나오션은 너무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룹이고요. 그룹의 전략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해양 쪽도 해양 방산을 앞으로 키우는 거에 대한 계획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실제로 하나그룹에서 하나오션을 인수를 할 때 저희에게 보여줬던 로드맵 자체는 궁극적으로 이제 매출을 굉장히 많이 키워갈 건데 대체로 해양 방산에서 키울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획상 발표를 했었고요. 삼성중공업은 기본적으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시장이 조그말 때도 근성 있게 투자를 해서 시장이 커질 날을 많이 기다리시는데 요즘 커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굳이 이제 현대그룹을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누차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선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D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컨디션 기준으로 조선 산업에서 중요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엔진도 직접 만들죠. 상선도 제일 많이 만들죠. 그리고 방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양도 여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베스트 컨디션이 누구야라고 하면 HD현대중공업이고요. 그 그룹의 다른 조선 관련된 회사의 지분까지 다 들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마린엔진 지분도 가지고 있고 비상장인 HD현대사모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심지어 그 조선 관련 사업 회사들이 모두 순연금이에요. 그래서 저희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 배당 재원을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에 대한 그 상승을 기대하는 것 플러스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HD한국조선해양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 번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탑픽 종목은 들으면 네. 아실 것 같습니다. HD현대중공업 그룹은 얘기를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이거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SMR 관련된 이야기가 HD현대중공업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아니 무슨 중공업 하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원래도 원자력이나 핵융합 관련된 사업을 옛날부터도 진행을 했었고요. 2010년대에 국제가 공조해서 이 핵융합 발전을 궁극적으로 상업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약간 한국 대표 선수격으로 HD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공태양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저희가 진공배셀을 납품을 실제로 했었고요. 굳이 왜 조선이랑 관련된 기술에서 이거를 납품을 할 수 있었는지 보면 조선은 용접의 산업이거든요. 저희가 정밀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진공배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온과 저온과 그리고 진공의 압력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진공배셀을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 실제로 납품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원자력이나 관련된 프로젝트에 지금까지도 참여를 했었고 선박 시장 자체도 에너지 전환에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다음이 뭐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박도 궁극적으로 넷제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탄소가 없어야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지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건 사실 원자력밖에 없어서 그렇죠. 저희가 소형 원자로니까 그거를 이제 선박에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최근에 뉴스로 확인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웬 원전 이러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역사가 있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던 이유가 AI 때문입니다. 갑자기 AI 엔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랑 조선업 얼마나 가깝습니까? AI가 결국 전기가 되게 부족해서 SOS를 친 거잖아요. 네. 근데 배는 그 바다 위에 돌아다니는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빌딩엔 저희 항상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 발전기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그만한 엔진이 들어가는데 발전 엔진이 들어가요. 컨테이너 선에는 발전 엔진이 한 5개 들어갑니다. LNG 선에 한 3개쯤 들어가고요. 그래서 선박용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선박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 발전용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HD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힘센 엔진,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TX 엔진이 만들고 있는 민수용 마린 엔진, 그리고 한화 엔진이 원래는 그 부분을 그만뒀었는데 최근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생산을. 보기 엔진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사, 에버넌스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보기 엔진을 다시 재생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만큼은 우리가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빅테크들이 찾아오면서 전기가 너무 모자라니까 엔진 좀 주겠니? 라고 하는데 부르는 값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엔진사들은 네.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조선소가 있어요. 네. 배에 들어갈 엔진을 빼서 거기다 팔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저희 배가 우선이니까요. 네. 근데 유럽에 있는 엔진사들은 우리나라의 조선업체한테 그 엔진을 팔고 있었을 거잖아요. 아니면 네. 중국에 있는 뭐, 조선업체 네. 엔진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빅테크들이 와서
훨씬 많이 주겠다고 하면 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유럽 엔진사들은 이 마린 사업 부문과 에너지 사업 부문이 있는데 에너지 사업 부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이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굳이 내가 뭐 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제적으로 동일한 운임에 노출이 된 산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배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비싸게 배를 사서 내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 장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엔진 가격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빅테크들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렇죠. 지르는 거죠. 일단 나는 빨리 전기가 줘.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럽 엔진사들은 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엔진은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기자재 쪽에서는 엔진 밸류 체인이 가격 결정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럼 반도체 마냥 부르는 게 가격이 될 텐데 지금 사실 기자재주들도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이게 하나 뭐 뚫리기 시작하면은 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네. 그 조선소가 잘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남으면 육상에다가 주는 체계이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야 몸집을 한 3배 키우자. 우리도 한번 커져보자. 해보자.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엔진 발전이 갖는 그 발전의 기능은 비상 발전기지 메인이 아닙니다. 그쵸. 예. 네. 그렇다고 하는 건 정말로 빅테크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될 수 있는 큰 발전소가 잘 건설이 되고 지금의 병목이 풀리는 그 순간 저희는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리한 증설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 옛날에 다쳐봤으니까. 그렇죠. 이미 다 경험해봤다. 그럼요. 네. 예. 그러면 AI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일 거에 대해서는 물론 되게 반갑지만 오르는 게 이것이 지속 가능성에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까요? 지속 가능성이 저희는 그래도 꽤 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게 교체 수요로 받쳐주고 있는데 이거를 납품을 하면서 저희가 약간의 그 알파. 플러스 알파를 조금 늘려서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한 시장만 바라보면서 영업을 하던 그러면 이 시장의 플럭체이션에 따라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후달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 거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엔진 밸류 체인 안에 들어있는 데들은 경제적 혜자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진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AI 이야기가 나와서 좀 밸류에이션 이야기로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이야기를 하면 사실 반도체를 이길 자가 지금 사실은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포워드 P가 뭐 5배다, 6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주랑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밸류에이션상 비싼 건 맞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속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성. 지속성이 전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몸을 키우면서 산업의 그 병목을 해소해 보겠다라는 마음이지만 저희는 커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오래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선 업체들은 2007년 그 호황을 저희가 선박시장의 30년 만의 호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좋은 수익성을 정말 빛의 속도로 지나갔거든요. 끝나버렸어. 네, 아주 좋은 수익을 길게 내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가격에 대한 결정력을 길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밸류를 더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업계에 굳이 낮은 밸류에이션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게 호황인데 쓰러져가는 그 큰 상위 랭커들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들이 요즘 정말 굉장히 자그마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 않니라고 하는 산업에서 탑 클래스들만 지금 남아있는 마켓이 한국 마켓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왜 밸류에이션을 깎아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지속성. 안 그래도 사실 시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반도체 좋아. 근데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주는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투자할 때 우리가 요거 세 가지는 꼭 확인해보자. 세 가지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수주 뉴스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어쨌든 저희 친환경 때문에 생긴 이번 시장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조금 궤도 수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쟁 관계겠죠. 저희가 갑자기 이제 또 반도체스럽게 늘려보자. 누군가가. 예, 그것도 쉽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장 참여자들의 현재 경쟁 스탠스 그런 거 정도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집을 한번 불려보겠어. 이 시장에서 이러면. 한번 크게 튀겨보겠어. 이러면 이제 예, 그게 빵 터지는 거죠. 네. 힘들어질 수 네, 있다라는 힘들어질 수 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실적 시즌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아, 예. 하반기는 네. 이럴 것 같다, 조선주. 저도 처음 보는 사이클이고 여러분도 처음 보는 사이클인데 우리 그 사이클의 정점을 볼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꼭 좋은 사이클에서 꼭대기에서 안녕하는 그날까지 또 보시죠. 네. 아직까지 꼭대기 가려면 멀었다. 우리 조선주의 투자의 법칙 읽으면서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지면서 하반기 조선주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신영증권의 엄경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